여성에 대한 폭력은 대부분 치안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이고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제 힘으로 기존의 구조를 다 바꿀 수 없겠으나 다른 구성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 보장하고 문제는 유치원 교육을 사립 유치원 원장의 관점에서 주로 발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고민에서 우리 고민의 출발점은 유아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아이 부모님들의 열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꿈꾸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문재인과 사람들. 오늘은 여성학자 권인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성학자이자 지금 명지대 교수를 맡고 계신데 저희 문재인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저희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간 사실은 여성학자이고 또 노동운동의 경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간? 뭐 노동운동이나 여성학자여서 정치권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여기 좀 제안 사전에 조금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때 부천서 사건 때문에 그거를 알리면서 좀 그때 당시에 좀 유명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예. 그 정치권에서 조금 원하지 않았었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제가 사회에 할 도리는 사실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생각을 했었고 제 개인의 삶을 좀 추스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좀 그 지식인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제안,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제안 정도를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었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주변 사람 왕따 놓고 살았던 다른 사람들처럼 왕따 놨는지 모르겠는데 왕따 놓고 살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래도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또 여성학자이시고 권위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저번에 사실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서 나오셨는데 계속 부인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 뭐 그게 공인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재인 후보님께서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말씀을 하셨고, 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 권 교수님하고의 어떤 뭐 교류라든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단 가장 컸던 거는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캠프에 같이 하게 됐던, 그러니까 영입 제안에 응했던 이유는 그냥 지난 4년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저거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라는 너무 가분하고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직함에 같이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도 그냥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 마음속에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커서, 그렇다면 제가 쓰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쓰셔라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실하게 그냥 너무 절실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거죠. 이게 더 컸고, 물론 이제 촛불이나 이런 데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사실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생물학적 입장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일단 여성이고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고, 우리가 여자라서 뽑은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여성 혐오, 여자들이 잘못된 암탉이 울어서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분별력 없는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참 열심히 막아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정치에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이제 사명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가장 바탕에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꼭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처음 뵀을 때의 첫인상과 어떤 느낌은 어떠셨어요?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맨 처음에 저는 약간 좀 두려웠었어요. 뭐냐면 말씀을 많이 잘 안 하신다 그렇게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어색함을 어찌할까 이런 생각이 이 있었는데 분위기였던.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하고 얘기하는 게 꼭 쉬운 쉽진 일이 않죠. 예, 아니잖아요. 예, 근데 예. 아마 근데 문 후보님이 굉장히 생각보다 말씀을 잘하시고 그리고 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공통 화제로서는 고 조용래 변호사님에 예, 대한 예. 얘기를 먼저 네. 하시면서 사실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이신데 그분이 이제 워낙에 70년대 여러 가지 사건과 막 수배자 신세 뭐 아주 큰 사건에 많이 이렇게 민청학령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건에 많이 관여됐던 분이어서 그분이 이제 변호사 자격증,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을 통과하게 사법연수원을 받아들여지면서 다른 분들, 뭐 박원순 지금 시장님이나 이런 문재인 후보님은 그냥 무사 통과를 같이 받아들여졌다라는 네, 얘기를 네. 하시면서 이제 같이 조영래 변호사님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조영래 변호사님이 권인숙 교수님의 그 사건을 그렇죠. 제 담당해 사건을 주셨던 주도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변호사님이시고 이제 70년대 여러분들이 많은 읽어보셨는지 인권 모르겠는데 변호사시고, 예. 전태일 평전 예. 쓰셨던 분이고 한국의 인권 변호사의 대표적인 분이고 아마 법조계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예.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은 권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접점을 찾을까라는 거 미리 고민하고 나오시는 분이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배려를 그러실 것 같고 아마 해주시고, 저를 예. 생각하시면 그 생각이 또 먼저 예. 나실 것 같고요. 예. 되게 예.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정치권에, 정치인은 아니시지만, 네, 네. 발을 들어두셨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세장에도 가보셨을 거고요. 어떠셨어요? 자, 참, 교수님 춤 얘기 많이 하던데요? 아니, 막 추라 그래서 근데 남들이 하니까 뺄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저로서는 정말 이제 제가 그때 네. 영입 제안이 있었을 때 저 유세는 안 합니다라는 게 저의 네, 조건이었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상황이 몰리면 바로 하셨네. 바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춤까지 원주였어요. 예, 원주하고 예. 춘천인데 제가 강원도고 원주역을 나오고 원주에서 태어난 고향에 부모님 가신 아직도 거네요. 원주 사시고요. 예. 그래서 원주에서 사실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뭐 사실 제 책임도 아닌데도 이 강원도 분들이 사실 예. 이제 민주당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예.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제까지 선거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많이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너무 이렇게 마음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네. 굉장히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환호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얼떨결에 근데 좀 그 다음에 후회는 많이 나더라고요. 좀 그냥 약간 좀 고독한 모습을 예. 계속 취할 걸 뭐 이런 식의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일단 뭐 요번에 이제 다 같은 마음이다라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정당의 누구를 지지하고 더 나은 공약을 내세우는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적폐청산이라든가 촛불 이런 정신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이렇게 다 깔려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우선은 문재인 후보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서 정말 하트가 이렇게 막 뿅뿅뿅. 뿅뿅 나오는 네. 그 느낌.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뭐 성별과 관계없이 다들 참 문재인 후보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 2012년에는 제가 광화문 유세에서 사회를 볼 때 그 유세를 보러 나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한 세네 번 줄에서 봤었어요. 예. 오셨단 그때 말씀 안경 쓰고 들었는데 나오셨잖아요. 제가 선글라스. 그때 눈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대선 때 그 첫 번째 선글라스를 끼고 그 무대에서 사회를 본 첫 번째 여인으로 예. 기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관람을 하시면서 보시다가 직접 이제 그 유세차 위에서 춤도 추시고 직접 참여를 해보시니까 정말 같이 정권 교체를 해나간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하여튼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으신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모아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희망적으로 느껴졌죠. 특히 최근에 이제 보면 아까 하트 뿅뿅 말씀하셨는데 네. 특히 여성분들 네. 또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그 유세 현장에 유입이 되고 또 지지와 환호를 보내주고 계신 뿐만 아니라 또 콘서트장에 가시던 분들이 지금 이 유세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화면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니셜이 적힌 풍선 또 맞아요. 선물하고 뭐 꽃으로 만든 화관도 예 선물하고 이게 저는 저기 전에 한번 그 아이돌 그 그룹의 팬미팅 현장을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나 있었던 장면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이 문재인 후보님께서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당기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잘생긴 거 빼고 그건 인정. 예. 잘생긴 게 크죠. 예상담안을 여성학자의 입에서 이러시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딸한테 좀 물어보니까 네. 저도 그러는 걸 느꼈습니다만 약간 서양 배우 그 느낌,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인데 네. 정의감이 넘치는 조지 클루니 같은 예, 그런 예. 느낌 비슷한 있잖아요. 분이 있어요. 예, 그런 서글서글한. 느낌이에요. 그런 네. 느낌이고 그리고 그 아재 느낌이 안 나는 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되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한테는 그때 이제 따님하고 굉장히 친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네네. 사모님보다 그 이제 문 후보님이 딸하고 더 친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가장 좋은 느낌의 아버지? 약간 그런 아주 예. 다정한 아버지 그리고 왜 대화가 통하는 아버지 예. 그 네. 느낌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예. 그 영입 인사에서 권 교수님이 그 페미니스트가 되시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요. 네. 예. 어떤 의도셨어요? 페미니스트가 대단한 거라는, 그러니까 대단하게 성취가 어렵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중장년층 남성의 어떤 살아온 습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각도나 어떤 이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그냥 그 주류의 관점은 그렇게 도전받지 않은 관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쉽게 주장한다고 선언한다고 얻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소수자 얘기를 하는 것도 소수자 차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구체적인 실천에서 쉽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의미에서 좀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노력하는 것에 여기서 이제 방점을 두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님이 페미니스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 되게 다들 어색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예, 어떻게- 그러니까 좀 어색하다기보다는 네. 처음에는 그냥 여성표를 의식하신 립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 원래 분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아니지만 그런 분은 아니죠. 아니지만 근데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데 특히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친숙하지가 예, 않잖아요. 친숙할 뿐만 아니라 이게 사용하고 이물감도 싶은 있고, 게 예,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좀 적대감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맞습니다.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사실은 마음이 있어요. 2012년 네. 대선 때도 그 뭐 여성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진정한 여성적인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인 여성 외에 그녀가 그 젠더적인 여성으로서의 그렇죠. 역할을 아무것도 한 적이 그렇죠. 없고 오히려 문 후보는 사회의 약자 측면에서 그것이 결국 페미니스트이고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잘 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성과 인격의 예의 뭐 이런 면에서는 그렇죠. 이게 기본이 굉장히 그런 게 모든 것에서 항상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네. 일단 문 후보님이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는 사실 이제 이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평등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본인의 판단이 전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예.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하게 표현하신 건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에 뭐 요즘 얘기하는 것이 뭐 고령화 저출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고령화 저출산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령화에서 네. 가장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할 사람들이 없는 문제잖아요. 네. 젊은이. 근데 저희 나라는 OECD 기준으로 보면 여성이 가장 일을 안 하는 나라에 속해요. 아, 그래요? 네, 안 한다가 아니라 못 한다 아닙니까? 못 한다든 안 그렇죠. 한다든. 예, 그러니까 예. 경력 단절이 일단 너무 심하기도 합니다만, 뭐 저임금 얘기도 가장 많이 합니다만 일단 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너무 낮은 나라에 속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고령화를 염려하기 전에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셨던 거고, 근데 그 스웨덴 같은 데서도 이제 스웨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공식화된 이제 사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야지만 아이가 태어납니다. 네. 네. 그건 공식화된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고요. 네. 그래서 스웨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20년 정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이런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문 후보님이 페미니스트인 걸 강조한 건 그 어색함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자표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내 옆에 내가 당장 경험하는 어떤 역차별이나 이런 관점에서 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단호한 해결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이제 여성들의 뭐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으려면 그리고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려면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요. 노동시간도 좀 단축돼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혼자 집에 가서 뭐 이렇게 가사노동 독바가지 이런 것이 다 해결되려면 네. 우리 사회는 이제 사실 노동시간 문제들 같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되는 사회라는 거는 사실은 이 학력에 의해서 뭐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차별이 있고 이런 문제가 다 같이 해결이 돼야지만 돼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문제는 사실은 같이 총체적인 사회의 변화를 이제 문 후보님이 인정하시고 분야를 위해서 어떤 관점이 필요한 거를 인정하시고 네. 대안을 제시한 거라는 생각이 저는 네.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지난 대선 때는 그러니까 문 후보님과 김정숙 여사의 어떤 부부에 네, 대한 네, 어떤 여러 가지가 네, 많이 조망이 네. 돼서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떤 뭐 어떤 부부가 아닌 사람이라든가 어떤 소수적인 어떤 가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많이 그 조망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그 맞아요. 후보가 가족을 잘 이끌고 있다라는 것과 그러나 내가 이 보통의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다른 소수적인 가정도 이해한다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좋은 보관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여성이 그 가장인 데가 우리 사회 한 20% 이상 되죠. 우리 20% 이상 돼서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요런 식의 삶을 살아라고 아무리 사회가 요구해도 개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혼 예. 가정도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의 삶들을 인정하면서 여성이든 이렇게 여러 가정의 문제든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개선되지 않고 뭐 인권 문제를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노동 문제 이런 것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의 장기적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이런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성평등, 남녀평등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 그것은 어디서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차별의 벽을, 그 차별이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는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 그리고 차별의 벽이 없어져야지 네. 남자도 살기 편해지고 여자도 살기 편해져요. 그럼요. 어차피 예. 이거는 여성 남성은 특히나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뭐 인종이나 뭐 이런 갈등 뭐 외국인 갈등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어울려 예, 살아야 되는 그렇죠. 그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같이 애도 낳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렇죠. 연애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몇 가지 그
이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성과 남성 이런 네. 이 젠더의 문제는. 그러니까 선대위의 여성본부에서도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것이 모든 평등의 그 완성으로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네. 특히 우리 정의를 사회는요. 내리고 있죠. 예, 특히 예. 우리 사회는 그 문제의 골이 여러 사회 문제를 맞는 것 같아요. 그 교육의 문제, 학벌주의의 문제 이런 거하고도 사실은 예. 다 연관되어 예. 지역의 연결되어- 문제도 사실은 예, 연결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차별, 그러니까 이 학력 차별이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수시 입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문제 제기를 제기하는 게 그런 요소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자, 뭐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도 교수님한테도 또 여쭤봐야 되는 네. 공통 질문. 왜 문재인 후보님이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는 지난번 이제 토론에서 대선 네.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님이 주적이란 말을 대통령은 쓸 수 없다라고 네. 하는데 아마 나 그거 준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날 그거는 그거 준비 안 된 안된 말일 것 거였습니다. 저희가 같아요. 근데- 예상 질문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큰 직관이 있는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뭔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말 그리고 이제 요새 이렇게 워낙 안보 색칠이 워낙 심하니까 색깔론이 심하니까 그것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꺼내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워낙 몰렸잖아요 그날. 근데 네. 왜 어떨 땐 굉장히 큰 원칙을 지키실 수 있는 그 직관과 능력인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야 하고 글쎄요 이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품격의 문제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품격인 뭐가 있는 거죠. 것 같아요.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큰 원칙이에요. 근데 네. 작은 원칙, 작은 것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귀가 열려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토론 능력과 열린 길을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나본 문재인 후보님은 60대 남성으로서는 정말 드물죠. 굉장히 드물게 네. 열린 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귀 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별로 그렇게 주의 주장이 많으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들은 전문가들과 아니면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판단 능력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큰 문제에서는 그 쉽게 가질 수 없는 직관적 원칙 능력,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 네. 이게 있으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갖추신 분 같아요. 네.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으니까 사기 캐릭이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겠어요. 저기 이정렬 판사가 어떻게 할 수가 우리의 없는 복이죠. 넘사벽이라고나 할까요? 뭐, 네. 저는 오르지 못하려면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럼요. 아무튼 남자들은 다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의문의 일패인데요. 명확한 일패죠. 의문의 일패가 아니고. 네, 오늘 문재인과 사람들에서는 저희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인숙 교수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조언들 그리고 유세차에서 좋은 춤 저희가 많이 아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